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루마니아 차기 전차 사업이 드디어 스타트했습니다. 국회 제출했어요. 자, 여기에 경쟁자가 세 팀인데, 그런데 지금 이 현지 언론 보도는 한국의 K2 전차가 제일 적합하다 라는 보도가 나와서 기분 좋은데요. 이 사업비가 무려 10조 7천억 원입니다. 10조 7천억 원짜리 루마니아 전차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요구 성능이 있는데 왜 한국 K2 전차가 가장 우수한 건지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의 공고급 구축함에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중국산 골프카트를 무인화해서 수송용으로 전장에 투입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일본이 아타고급 그리고 마야급에 이어서 공고급 이지스 구축함에도 토마호크를 장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고급 사번함 초카이함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고 운용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이 드론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스웨덴 사브와 제레프-1X 레이더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시스템 중량이 150kg에 불과한 이 레이더는 고정 설치는 물론 소형 픽업 트럭에도 탑재할 수 있어 방공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미 육군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규모 드론 거래를 협의 중인 미국이 튀르키예에도 미국 내 공장 설치와 드론 대량 생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드론 물량전에 대응하기 위해 튀르키예 바이락타르사에 중저가 드론 미국 내 대량 생산과 기술 이전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급격한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군함 도입 사업을 추진해온 그리스가 이탈리아와 카를로 베르가미니급을 최대 4척 도입하는 MOU에 서명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운용 중인 호위함 2척을 긴급 도입하고 옵션으로 프림 2보로 명명된 성능 개량형 2척을 추가 도입하는 이번 MOU 체결로 그리스 해군 함대가 급격히 확장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서 대량 도입 중인 골프카트를 무인화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뢰와 드론 피격 확률이 높은 최전선 통신부대에서 광섬유 케이블 부설 용도로 시범 투입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무인화 개조를 야전 부대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한 모양입니다. 네, 공고급 이지스 구축함. 아시아 최초의 이지스 함이 바로 공고죠. 그 공고함이 1993년도 전력화됐고, 그리고 이제 공고급이 공고, 묘코, 또 기리시마, 초카이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게 93년, 95년, 96년, 98년 이렇게 이제 취역을 했으니까 다 30년 넘었거나 30년 다 돼가는 군함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30년 되면 즉각 그냥 퇴역을 해버리죠. 그런데 30년 되었거나 30년 넘은 이 공고급을 지금도 주력으로 쓰면서 여기다가 지금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한다. 일본이 토마호크를 400발을 일단 도입했어요. 블락4 이거는 이제 함대지 타격용이고, 지상에 있는 고정 타격, 고정 목표를 타격하는 거고, 그리고 블락5 이거는 이제 대함 타격까지 가능해요. 이동식 표적을 타격 가능한데, 그리고 대함 타격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전자전 능력이 강해야 되겠죠. 왜? 저기 또 전자전 할 거니까. 그런 게 이제 블락5인데 각각 200발씩 샀습니다. 그걸 이렇게 막 40일 수직 발사관에 토마호크를 탑재를 하는데 30년 넘은 이 이지스함을 계속 주력으로 쓰고 있다. 그 바탕은 뭐냐? 지속적인 개량을 했습니다. 이 공고급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 여러 번 해서 지금 SM3 블락1B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MD함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취역하면 거의 개량을 잘 안 하죠. 개량 사업비 뭐 1,몇백억이다, 2,몇백억, 3,몇백억. 아니 그거 군함 한 채 가격인데 그걸 개량을 한다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쓰는데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개량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써야 됩니다. 개량 자꾸 해서. 자, 미국이 픽업 트럭 탑재용 초소형 드론을
대드론 레이더를 스웨덴으로부터 구입합니다. 150kg밖에 안 된다고 해요. 회전식 A사 레이더인데 이게 이제 ZF-1X, ZF가 이제 기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린처럼 요게 모가지가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조금 위에서 레이더를 돌리게 되는, 그래서 기린처럼 목이 길다, 이래서 ZF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걸 이제 픽업 트럭에도 실을 수 있으니까 150kg밖에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사각지대 군데군데 보내가지고 아예 드론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보관이 바로 미 육군입니다. 자, 미국이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데 자기네들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자기네들은 또 인건비가 비싸고 하니까 드론 가격이 비싸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지금 미국이 900억 달러어치의 군사 무기 수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1년에 드론 300만 대 이상 막 생산하죠. 그거 다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 일부 우리에게 팔아라 라는 거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만든 드론은 정말 초저가형 이런 건데, 튀르키예가 이 바락타르에서 제법 괜찮은 거 만들죠. TB2, TB3, 또 뭐 키질렐마, 아킨시, 뭐 이런 여러 드론들이 튀르키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술 이전 다 해서 우리 미국에서 현지 생산도 좀 하고, 이들도 생산하는 거 우리가 수출도 좀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튀르키예에 요청을 했더니, 튀르키예가 지금 자기네들이 야,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제안 했어 하고는 현지 매체들이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가 튀르키예와 해군력 경쟁에 들어갔죠. 일단 해군력 경쟁에 튀르키예가 먼저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큰일 났죠. 그래서 군함을 계속 지금 도입하는데, 일단 프랑스와 FDI 4,400톤급 요거 4척 도입 계약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독일의 메코 200급 요거 4척 가지고 있고 3,400톤짜리, 그리고 이제 구형입니다. 코르 테나르급 9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구형이에요. 3,500톤짜리.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튀르키예 안 되니까 그리스와 프린급 6,700톤짜리 요거 지금 급하니까 이탈리아 해군이 쓰고 있는 거 그거 2척을 우선 받고, 새것 같은 중고 그거 받고 추가로 이 프림의 개량형이죠. 그 개량형 이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추가로 2척을 받는데 그건 또 MD가 돼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4척의 정상급 구축함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잠수함 도입 사업하죠. 여기에 우리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에게의 유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가 튀르키예의 해군력에 맞선다. 여기에 또 이탈리아가 대박을 치고 있다. 자,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탈리아의 핑칸티에리가 만드는 이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이게 막 여기저기 팔리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대박치고 있는 군함 조선소가 이탈리아의 핑칸티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박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산 골프카트를 받아서 전투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병들 태우고 돌격용으로 썼는데, 자, 이거 돌격용으로 쓰니까 방어력도 너무 약하고 기관총 한번 갈겨버리면 다 죽고 하는데 이거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을까 해서 이거 수송용으로도 쓴답니다. 무인화해서 수송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 부설 용도로도 쓰고, 그런 것들을 야전 부대에서 개조 개량을 해서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화 개조 개량은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냥 뭐 생존이 딱 걸려 있으니까 절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 드론 무인화 개조 개량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기술이 지금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전에서 개조 개량해서 골프카트를 통신부대에서 광섬유 케이블 무인으로 까는 이 용도로 쓰고 수송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21세기 전장의 답은 무인화입니다. 무인화.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루마니아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이 곧 입찰 공고와 함께 정식 재개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변수가 있는데 현지 언론 보도로는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에서 가장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은 한국 K2 전차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노후화된 전차를 대체하는 루마니아군의 차세대 전차 사업이 곧 재개될 것이며 이번 전차 도입 사업 규모는 전차 216대와 파생 지원 차량 76대를 포함해 292대에 달할 것이라고 현지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루마니아 국방부가 의회에 사업 승인 요청서를 정식 발송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전체 사업 규모는 65억 유로, 한화 약 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루마니아는 소련제 T-55AM 전차 220여 대, 이를 개량한 자국산 TR-85 전차 100세대, TR-85M1 전차 54대 등 380여 대의 노후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M1A2 SEP V3 전차 54대를 발주했지만 이와 별개로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제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매한 루마니아가 다른 모델 도입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 전차가 너무 무겁고 기술 도입 현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차는 무게가 67톤에 달해 하천과 교량이 많은 루마니아 지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최종 조립은 물론 무장 시스템과 조준 장비, 포탄 등의 구성 요소도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며 현재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제안은 한국 현대 로템의 K2 흑표전차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가 책정한 예산은 경쟁 모델인 레오파르트 2A8 기술 도입 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이 사업의 승자가 사실상 K2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외교적 변수가 없는 한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10조 원대 잭팟이 곧 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국뽕 다 제거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국뽕하면 와 K2 전차 최고야, K2 전차 당연히 돼, 뭐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현지 평가 또 조건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팔이 조금 안으로 굽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자, 지금 이 디펜스 루마니아가 보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루마니아가 신형 전차 216대 도입을 시작했으며 반가운 소식은 이 전차들이 모두 루마니아에서 생산된다는 점이다 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한국 K2 전차, K2 전차가 경기도 모 훈련장에서 기동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K2 전차 좋다 이거죠. 디펜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왜냐? 일단 루마니아는 지금 이 치장 차량으로 T-55 전차 220대를 치장하고 있고 현역 차량으로는 TR-85 그러니까 T-55를 개량한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냥 이 호빵 같은 T-55 특유의 포탑에다가 승가장갑 조금 갖다 붙이고 조준경 약간 뭐 좀 개량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요거 TR-85 100세대 그리고 그걸 더 개량한 TR-85M1 그게 요겁니다. 요게 이제 54대 해서 한 150대 가량의 전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220대 T-55는 치장이고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해봐야 다 T-55예요. T-55. T-55보다 더 신형이 북한의 천마와 같은 T-62. 그러니까 루마니아 전차가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전력이냐 라는 건데요. 근데 미국의 M1A1 전차 요거 도입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54대. 바이든 때 이거 계약을 했는데 그거 왜 했냐? 뭐 정치적인 요소가 적용이 됐겠죠. 그런데 군에서는 싫어했어요. 왜냐? 너무 무겁다. 그리고 지금 이번 딜의 조건은 뭐냐? 1호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루마니아 현지 생산이다 라는 건데 미국은 그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기술 이전 안 해주면 이거는 뭐 조건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조건이 기술 이전 다 해줘서 포탄부터 모든 기술 다 이전해줘서 현지 생산이 조건인데 안 해준다? 그러면 여기는 제외. 두 번째가 좀 일부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거워요. M1 전차처럼 무거워요. 65톤 다 넘죠, 둘 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K2PL 무거워요. 그것도 60톤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K2PL이 아니고 K2GF. 그러니까 우리 한국산에서 조금 더 개량된, 그게 뭐 능동 방어장치 붙이고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60톤까지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간 몇 톤 가벼워요. 그 가벼운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레오파르트 2 AAS이 불리한 게 뭐냐? 첫째, 무겁고 기술 이전을 한국처럼 화끈하게 안 해주고, 두 번째는 너무 비싸다. 왜냐? 이탈리아가 이 루마니아와 똑같은 조건으로 이 레오파르트 AAS를 기술 도입 생산하려고 했어요. 그때 독일이 제안한 가격이 대당 850억 원. 대당 850억 원. 근데 지금 루마니아의 사업비는 대당 495억 원. 그러니까 이건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K2GF 전차, 우리 한국군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사양의 K2GF 전차를 폴란드에 납품했을 때 그때 가격이 대당 한 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절반 정도의 가격이 우리 K2 전차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절반이 결코 아니죠. 성능은 뭐 95에서 100%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참 뭐 유럽산 무기를 사야 되고 하는 거, 그거는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무거워서 안 되는 게 뭐냐? 루마니아가 이렇게 강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교량이 너무 오래됐어요. 왜냐? 드라큘라 백작이 활동하던 그 중세 시대 때부터 만든 그 아치형 돌다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 67톤짜리 이 전차가 들어가면 그 드라큘라 백작의 그 아치형 다리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벼워야 된다라는 게 루마니아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제 전차가 싸고 기술 이전 화끈하게 전부 다 해준다 그러고, 그리고 가볍고 하니까 이게 최고 아니냐라는 건데, 자, 일부 이제 혹자는 아니 기술 이전 다 해주면 그것도 우리 한국 경쟁자 될 거 아니냐. 뭐 그건 뭐 나중에 일이고, 이 사실은 지금 기술 이전 다 해주는 이 기술은 어쩌면 한 10년 전의 기술이죠. 그리고 이거 생산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 한 세대 더 앞서가면 되니까 저는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화끈하게 그냥 뭐 기술 이전 해주고 10조 7천억 원짜리 이 전차 사업 반드시 따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